아직까지는 우리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10년을 했는데 이 정도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녕하세요.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양상환입니다. 저희는 네이버에서 만든 그 CBC 조직이고요. 2015년도부터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리고 성장을 지원하고 네이버와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현재까지 한 80여 개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약 70% 정도가 네이버와 시너지를 내고 있을 정도로 CBC 영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포트폴리오사는 너무 많은데요. AI 칩을 만드는 퓨리오사 같은 팀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웍스라는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AI 산업을 전체적으로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팀도 계시고요. 그리고 레틴 AR 같은 광학 모듈을 만들면서 AR이라든지 메타버스 시장에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팀도 계시고, 그렇게 대표 포트폴리오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투입되는 자본이 저희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15년도였었는데 그때 한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본이 한 2조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7조 넘었거든요. 3배가 이상 증가했는데, 그러면 창업자들의 수는 그만큼 증가했느냐? 그 관점에서 보자면 확실히 수는 늘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질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지금 거품 얘기가 나오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씬이든 간에 양적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질적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볼륨과 퀄리티 측면에서 확실히 좋아진 건 맞아요. 한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갸우뚱하게 만드는 게 2012년도 창조경제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10년에 가까운 지금 시기가 지금 흘렀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스타트업은 지금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미약한 것 같고, 주위를 둘러봐도 사실 부모님이나 우리 지인들이나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그 다음 세대의 스타트업 씬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양분이랄까요? 펀더멘털은 여전히 약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들만의 리그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게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10년을 했는데 이 정도니까 앞으로 10년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창업자에 대한 인식과 대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는 연쇄 창업자에 대한 그런 레피테이션 같은 것들, 레퍼런스 굉장히 좋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현상들이 확실히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창업을 하신 분들이 그 전에 성공을 했건 실패했건 상관없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본시장에서 대우를 받는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몇 년 전에 뭐 수아랩의 이제 인수 같은 것들, 샌드버드의 성장, 그다음에 몰로코 같은 스타트업들이 잘 이렇게 투자를 받고 성장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기술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기술을 인정받는 그런 모멘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딥테크 영역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은 잘 안 나왔었거든요. 바이오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물꼬가 이제 트이기 시작을 했고요. 노타라는 팀이 있어요. 키보드의 오타율을 줄여준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했었는데 키보드 액세서리 시장성이 이제 확인되지 않으면서 팀이 힘들어졌었고, 그 경험을 살려서 딥러닝 경량화 쪽으로 이제 피보팅을 했고, 그 결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회사가 이제 거의 다 이탈을 한 상태에서 한 명 남았었어요. 대표 한 명 남은 상태에서 지금 몇십 명이 될 정도로 바운스를 굉장히 크게 쳤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크게 기록을 했었고, 뭐 인텔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결과물과 벤치마크를 해봐도 오히려 우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런 퍼포먼스도 되게 뛰어난 그런 스타트업이 하나 있었고요. 역시나 원천 기술이 있을 경우에 그 원천 기술을 어느 시장에 내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생존율이 되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생존율이 높아지는 그런 사례가 하나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미국을 벗어난 국가 중에서 그나마 테크 쪽을 되게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랑 인도잖아요. 그래서 만나보면 사실 한국 스타트업이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해요. 잘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PR할 것이냐, 어떻게 마케팅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관점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이 굉장히 약하다는 느낌을 항상 가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이제 이 경험을 가지면서 저희 일 자체가 성장을 많이 했죠. 대표적으로는 사내에서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된 협력을 하던 이제 부서, 노드에 해당되는 그런 조직들이 저희가 이 일을 처음 할 때만 해도 한 뭐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30개가 넘거든요. 네이버 안에 있는 큰 조직들 레벨에서 스타트업과 협력을 하고 되게 촘촘한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조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네이버 내부에 있는 조직에 연결했던 팀들이 한 220팀들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70팀이 넘었어요. 내년 초에 신사옥이 만들어지게 되고 스타트업 전용 공간이 생겨요. 한계층을 통틀어서 스타트업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설비가 생기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담당을 하게 되었고요. 일종의 D2SF 2호점 같은 게 생기는 셈인데 그 팀, 그 안에 이제 입주하는 팀들은 네이버의 어떤 신사옥이랑 물리적 공간과 네이버와 좀 더 밀접하게 뭔가 시너지를 내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성장, 실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게 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2년 정도부터 10년 동안 스타트업 씬이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많고 해프닝도 많았고 사건 사고도 많았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만의 리그거든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가 가져야 될 미래의 직업으로서 스타트업이라는 거, 창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야 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정말 사회적으로 존재가 되게 자리매김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이 오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는 고삐를 늦추지 말고 10년, 20년씩 계속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더 좋은 투자자들, 학생들, 창업자들이 나와야 되고 자본시장에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사회의 기반이 되잖아요. 젊은 분들이. 그분들이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서 본인들의 관심사에 다 맞는 롤모델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되죠. 유니콘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게 성공의 지표로서 이렇게 뭔가 도달해야 될 이정표로 느낌을 주시는 거는 좋은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 생태계가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이제 뭔가 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담론들만 너무 무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트 사이클링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는데 기술 스타트업 때 어떻게 보면 스몰 엑싯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거든요. 가장 좋은 그 씬이 기술 스타트업 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투자할 때 항상 M&A를 염두에 둬요. 만나는 첫 미팅부터 저는 항상 이 팀은 우리가 M&A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관점에서? 어느 타이밍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항상 해요. IPO로 가시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신 분들 지금은 별로 없어요. 많이 없고 테크 스타트업들이 뭔가 빨리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어났어요. 중간에서 저희도 그런 오퍼들이 좋은 기회가 오게 되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끝까지 끝을 봐야 돼라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인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100점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의 100점이나 내년의 100점은 다를 거예요. 기준이 다를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다르긴 한데 근데 저는 올해도 100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뜨거웠고 훌륭한 창업자들이 나왔고 훌륭한 성공적인 엑시 사례들이 나왔고 기술 창업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계시고요. 뭔가 잘 된다는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고점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제일 그때가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뭔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늘 하거든요. 그거를 항상 업계에 있는 분들이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누군가의 모럴 해저드에서 발생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뭔가 실수에서 그게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적 팽창이 되어서 모두가 다 뜨겁고 분위기가 좋을 때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씬 자체가 이렇게 붕괴될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옛날에 20년 전에 이제 거품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왔던 측면들이 좀 있기도 하고 지금 이 시점이 좀 약간 다지면서 가야 되는 시점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은 좀 합니다. 단군 이래에 가장 창업하기 좋은 시기가 지금 올해고요. 내년은 아마 단군 이래에 가장 창업하기 좋은 다음 해가 될 거예요. 지금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창업 전선으로 뛰어드시길 바라고요. 그 경험은 나이가 젊을수록 경험이 없을수록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나의 어떤 삶의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방식 자체를 내 몸속에 체화시키는 그게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학생 때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창업 자체를 인생의 어떤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응원하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